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드디어 5월달이 되었죠?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 이제 연휴도 지나고 5월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자, 5월달이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5월달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공금의식이 있는지, 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지나고 나서 내 돈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 달력을 보면 근로자의 날 그리고 또 이 연휴가 껴 있습니다. 어린이날 그리고 또 어버이날. 올해 같은 경우는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이 겹쳤기 때문에 대체 휴일까지 쉬었죠. 그러다 보니까 달을 시작하면서부터 많게는 5일, 6일, 적게도 4일 정도의 연휴를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돈을 많이 쓰겠죠. 가정의 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날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버이날,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 그리고 스승의 날, 요즘 잘 챙기진 않지만 그리고 부부의 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지들이 자주 모이고요. 꽃들이 피어나고 날씨가 좋으면 여기저기 나들이를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정말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바로 계절 지출 통장입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이 5월 달이 계절 지출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 달이죠. 최근에 치솟는 물가, 거기에 고환율, 고물가는 우리의 주머니 사정을 좀 팍팍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냐면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죠. 자, 계절 지출 통장을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필쌤TV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언제 사용하는지 어느 정도나 이게 대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겪어보지 못했던 분도 있을 텐데 이번 5월을 지나다 보면 야, 이런 돈들이 평달에는 안 들어간 돈인데 이거 어떻게 카드값을 메우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절 지출 통장을 만드는 거는 긴급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긴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계절 지출 통장 안에 5월 이벤트 자금을 인출해야 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어린이날, 또 부모님 어버이날, 그리고 근로자의 날 연휴에 아마 어디 나들이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조달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따로 만들어 놓은 계절 지출 통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절 지출이라는 게 매달 발생하는 돈이 아니라 이렇게 5월 달이나 휴가 때나 이럴 때 발생하는 돈이잖아요. 계절적 지출. 이거에 대비하는 돈을 과연 계절 지출 통장에서 꺼내 쓰셨는지 아니면 평달에 있는 거대로 일단 메우고 이번 달은 카드값 많이 나오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좀 꺼내 쓰고 이렇게 하는지를 봐야 된다. 물론 이번 달에 쓴 것을 카드로 쓰신다면 이번 달에 청구되진 않겠지만 이번 달 지출에 대해서 계절 지출 통장에서 인출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계절 지출 통장 그 개념은 많이 이야기 들었는데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지난 1년간, 그러면 지난 1년은 언제죠? 2024년 5월부터 2025년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계절 지출에 쓴 돈이 얼마인지를 통장 내역을 보면서 또는 카드 내역을 보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항목별로 제가 말씀드렸죠. 명절, 여행, 그 다음에 이벤트는 이제 5월처럼 뭔가 이렇게 챙겨야 되는 기념일이 많을 때 쓰는 비용이죠. 또 자동차 있으신 분은 자동차 보험료나 세금, 그리고 겨울에 의류 사는 거 이런 비용들을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개념은 알겠는데 야, 그거를 그렇게 각각 예산을 만들면 너무 답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진정한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무한대의 자유가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바다 그림, 진짜 이 바다에 나가서 마음껏 헤엄친다라고 하면 무한대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상어를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바다는 그냥 눈으로 즐기면서 인피니티 풀, 딱 정해진 그 수영장 안에서 논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 예산 안에서만 돈을 써야 되는데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제한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도 계절 지출 통장이 없다면 직전 1년간 제가 말씀드렸죠. 명절에 얼마 정도 썼고 여행에 얼마 정도 썼고 5월 달과 같이 이벤트가 집중되는 달 그리고 또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 생일을 챙기는 비용, 자동차 보험료와 겨울에 의류 이런 비용들의 돈을 다 합쳐서 계를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합계 금액이 여러분들의 월 평균 소득보다 더 크면은 안 됩니다. 월급이 아니라 월 평균 소득이 얼마냐라고 한다면은 그 월 평균 소득보다 계절 지출이 더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뭐 금액이 544만 원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명절, 여행, 그리고 이벤트, 자동차, 겨울옷 이런 거 다 쓴 비용이 544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544만 원을 작년에 썼다는 이야기는 올해 1년도 544만 원 정도는 쓰게 된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 544만 원을 계절 지출 통장에서 꺼내 쓰려면 544만 원 나누기 12, 매달 45만 3천 원을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해야 됩니다. 이번 5월 같이 어버이날, 스승의 날, 어린이날, 뭐 근로자의 날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계절 지출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계절 지출 1년 총액이 월 평균 소득보다 만약에 낮다면 상관없는데 높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좀 끌어내려야 됩니다.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이벤트나 계절 지출을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 내 월 평균 소득보다 계절 지출 1년 사용한 금액이 크면 절대로 안 되는 거냐? 뭐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올해 마이너스가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4개의 통장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4개의 통장 시스템. 자, 첫 번째는 월급 통장이죠. 월급 통장은 필쌤이 늘 강조하지만 월급을 받는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자, 월급이 들어옵니다. 자, 월급에서 빠져나가야 될 저축이나 보험료 같은 것들은 빠져나가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계절 지출 통장 544만 원이면 한 달에 45만 3천 원을 붙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월 평균 소득이 860이에요. 그럼 860만 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가구 소득이 좀 높죠. 자, 그런데 1년에 사용하는 계절 지출을 보니까 7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700만 원 나누기 12라면 58만 원이죠. 58만 원을 계절 지출 통장으로 이체를 합니다. 그리고 저축을 430만 원이나 해요. 그러니까 430만 원 저축으로 빠져나가고 자,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입니까? 자, 이번 평달에 쓸 수 있는 나의 예산은 860만 원에서 430 저축 빠져나가고 58만 원 계절 지출로 가고 나면 남는 돈은 372만 원. 372만 원 안에서 이제 평달을 우리가 지내야 되는 거죠. 매달 860만 원이 12달로 정확하게 12등분으로 나온다면은 이런 통장 관리 시스템이 편리한데 만약에 월평균 소득이 860이기는 한데 나는 860이 매달 나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760이 나오고 보너스로 1200이 나온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수지 통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760만 원 나오는 달에 예비자금에서 100만 원을 꺼내서 860 가지고 저축하고 계절 지출 통장에 적립하고 그리고 평달에 쓰고 이런 식으로 통장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4가지의 통장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말이죠. 계절 지출 예산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분들. 나는 스타일이 평상시엔 돈을 조금 덜 쓰더라도 이 계절 지출, 뭐 여행이나 명절이나 이런 거에 난 돈을 많이 써서 어떡하냐. 결국은 고정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비정기 지출을 더 쓰려면 정기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죠. 비정기 지출도 많이 쓰고 정기 지출도 다 쓸 거 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남는 건 마이너스밖에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스타일상, 소비의 스타일상 나는 평상시보다 계절 지출에 더 많은 돈을 쓴다면 정기 지출에서 고정비를 충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말이죠. 서로 정해진 계절 지출 예산에 맞춰서 다시 계절 지출 통장에 송금하는 금액을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만 원 월 평균 소득이면 계절 지출 통장 5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무조건 600은 써야 된다. 그러면은 어때요? 42만 원이 아니라 이제는 50만 원씩 송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절에 70, 여행에 250, 이벤트에 74만 원, 자동차 보험료에 100만 원, 겨울옷 50만 원. 뭐 이렇게 각각 계절 지출 안에서도 예산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합해 보니까 뭐 544만 원이더라. 이렇게 돼야지 544만 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냥 먼저 발생하는 이벤트에 뽑았으면은 나중에는 쓸 돈이 없게 된다. 또 마이너스가 나게 된다. 자, 제가 5월 달에 이 계절 지출 통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계절 지출 통장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속 미루다가 5월을 딱 맞이해서 이제 돈이 막 나가게 되면 이게 참 큰일이네. 이번 달에 마이너스가 나겠네 라고 생각하고 이게 긴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또 미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급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엄연히 공금입니다. 여러분만이 쓰는 돈이 아니다. 지금의 여러분과 미래의 여러분이 함께 나눠서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 이번 5월 달을 지나면서 아차 싶었던 분들 있죠. 내가 그 개념은 알고 있지만 실행을 안 했던 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월 평균 소득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직전 1년간 사용했던 계절 지출 리스트를 뽑아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절 지출 통장을 만들고 이번 달부터 매달 12분의 1씩 계절 지출 통장에 송금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누구나 내 삶의 CEO입니다. CEO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돈 관리를 하신다면 돈 관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월은 말이죠.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다가옵니다. 내년에도 어린이날, 내년에도 어버이날 이런 이벤트는 끝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통장 정리를 확실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